10조 유고효 본의 상전 소상전 본의입니다. 유고는 용 사지 주로 유순이 중하여 분리 병단자예라. 유고는 군사를 쓰는 주장으로 유순하면서 가운데 하여 그 다음에 군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되지 못하는데 군사를 뭐 특별히 먼저, 그러니까 병 다니니까 내가 자신이 먼저 이렇게 된 거죠. 먼저 군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되지는 못하지만은 적과 이에 적이 내 몸에 그저 나를 침입한 뒤에 이렇게 되는 적이 내 몸에 입혀진다라는 덮여진다 그러니까 적이 자기를 침에 부득이 응지라. 그러니까 전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이미 우리 땅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우리에게 들어온 뒤에 부득이 하여서 응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위 전유금지 상이, 그래서 전유금의 상이 되고 그 점이 이 박집이 무구예라. 그래서 그것을 쳐서 잡는 것이 쳐서 잡는 것이 이루어서 허물이 없느니라. 어는 집언이라 할 때 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서라. 그래서 굳이 잡으라라고 라는 말인데 굳이 해석은 안 해도 됩니다. 장자는 뭐 구이가 되고 제자는 삼산이 우개점자 천어 위임이면, 그래서 이제 점치는 자가 위임한 자에게 오로지 해야 하고 여기서는 전어 위임 이언을 계층자 위임하는 자에게 저는 온전하게 다 위임해야 하는데, 만약에 약사 군자 임사이 우사 소인으로 참지 즉 군자에게 임용을 하고 또 소인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한다면 신은 사지 여시 귀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신을 가득 싣고 돌아오는 것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수정이 역불면허 흉례라. 모름지기 바르더라도 또한 흉함을 면치 못할 것이라. 그 다음에 상활 장자 솔사는 이 중행야요 제자 여시는 사부당례라. 자, 장자가, 그러니까 장인이, 노성인이 군사를 거느리는 것은 중도로서 행함이고, 제자 여시라고 하는 것은 사부당례라. 그래서 불임이 마땅하지 않음이라. 여러 택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고, 정자는 이를 대서 장자는 이 중정지 덕으로 합어상이 수임어 행이요. 그러니까 이가 중정한 덕으로서 임금과 상, 그죠? 주상과 합하면서 바로 임명을 받아서 행하고, 부, 사기 여자로 중시 기사면 신은 임사지 부당년이 기흉이 의라. 자, 그런데 만약에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여럿이 그 일을 주장하게 한다면 이는 불임을 맡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 흉함이 마땅하리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효입니다. 상륙은 대군이 유명이니. 자, 상륙은 대군이 명이 있음이니. 그래서 지수 사교에 맨 꼭대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총 뭐냐면은 유고 임금이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상벌을 내리는 것인데요. 대군이 유명이니라고 해서 상륙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일단 대군이 명이 있으니 개국승가의 소인물령이니라. 이거는 상륙에 대해서 많이 표현이 아니라 전쟁이 이제 다 마치고 최종적으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대군이 명이 있으니라고 할 때 이 대군은 유고의 임금이 명이 있으니,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상벌을 두는 거죠. 개국승가에 나라를 열고 집안을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제후로 임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을 세운 장수들에게 특히도 이제 구의에 해당될 텐데요. 개국승가라는 제후로 임명하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봉토를 주는 거죠. 시급지에 봉토를 주고 그 땅을 다스리는
제후로 임명을 하는데 소인은 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봉토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자기는 군사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나중에 그 군사를 가지고 오히려 나라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인은 쓰지 말지니라 라고 표현했는데요. 상은 사지종야요, 군사의 마침이고 공지성냐니, 그죠? 공을 이루는 것이니 대군이 이 장명으로 상유공예라. 대군이 자기로서 명하고, 그죠? 장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벼슬이죠. 벼슬로서 명하는데, 유공자를, 그러니까 유공자를 상 주는 것이니라. 개국이라고 하는 것은 봉지위 제후야요, 그죠? 봉하여서, 그러니까 봉이다라는 땅을, 그 어느 땅을 봉하여서 제후로 삼는 것이고, 승가라고 하는 것은 이위 경대부야니, 그러니까 집안을 잇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을 받들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대부로 삼는 것이니, 승수야요, 승이라라고 하는 것은 받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집안을 주로 개국에 나라를 열고, 그 다음에 가를 뭐라고 해야 돼? 가를 받음이니, 그러니까 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받는 거죠? 가. 응? 아니죠. 근데 여기 대군이 뭐예요, 근데? 대군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군이 지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대군이라 그러면은 유고의 임금이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고의 임금이 이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개인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군사 일을 전부 다 마치고 최종적으로 여기에만 상벌론 하는 거. 논공행상. 네, 논공행상. 이렇게 표현하자면 예, 논공행상하는 자리라는 뜻으로만 보셔야 맞아요.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보통 사람이다라고 해서 맞추는데 바로 논공행상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원래 이제 천자라고 보통 왕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대군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상이라 표현하기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의미니까 그죠? 의미니까만 대군 개념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 왕삼성명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왕상성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으로부터 3번 명을 받는다 표현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출전할 때 받는 것이 되고 이건 이제 다 돌아오고 난 뒤에 농공행상 자리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은 뭐냐면 개국이라 그래서 봉토를 주고 자기를 주는 거죠. 자기를 주는데 제후로 임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승가라고 표현하는 것. 그 승가를 지금 그 뭐라고 했죠? 집안을 준다 이렇게 표현했죠. 수니까 수했고 집안을 받들도록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저기를 자세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좌전을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는 건데 이 가를 받드는 사람들이 뭐 해요 나중에 그 가로 무슨 가가 이를테면 사만시의 후손이다 그러면은 사만시에 처음에 맹손씨, 중손씨, 숙손씨가 있었죠. 그 맹손이라 그러면은 나중에 그 장자의 후손 원래 장자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중이 되는데 스스로가 맹이라 그랬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면 사만시라 이렇게 표현했죠. 사만시 그래서 처음에는 환공의 뭐예요? 전부 다 손자들이 되는 거죠. 환의 손에 해당되는데 이게 이미 3대가 지나면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우리가 제사를 몇 대까지 지내면 5대까지 제사를 지내죠. 그죠? 5대까지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불천이 제사에서 계속 이어지는 집안은 뭐가 되면 종이 되는 겁니다. 종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종가로 임명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대부가 돼서 종가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5대손 지나면은 5대손부터 종손은 이거 계속 지어지는 거죠. 계속 그 집안 계통을 이어봤는데 그 다음에 이 종손의 파손들 장자가 아닌 사람들은 분리해 나가죠. 4대 분리되고 3대 가서 또 분리되고 하면서 별도의 성을 받아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승가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자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승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가라 집안을 받는다. 집안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를 받는다? 성을 하사 받는 겁니다. 성을 하사. 그러니까 애초에 맨 처음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그냥 왕이 성을 하사받는 거예요. 이때는 최고로 저 훌륭한 집안이 되겠죠. 이제 후대는 이게 무너져 가지고 스스로들 자기들이 이제 성도 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은 수야요. 그래서 경대부로서 삼는 것이니 경대부들이 이제 거기에 보면 종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손이 되고 우리가 대종이라 소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종이라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표현하면 바로 종손 집안에 해당되고 바로 이제 원줄기 딱 적통 집안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나가서 파손이 되면은 소종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임금으로부터 명예롭게 성을 하사받는 집이 된다. 임에서 개국 승가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소인자는 그런데 이제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해관계만 어두운 사람들이니까 수유공이라도 그죠 서로 모름지기 공을 두더라도 불가용냐라 써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때 써서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인에 대해서는 개국승가를 해주면 안 된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럼 다만 이제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또 이자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부를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상을 잔뜩 포상을 주면 되는 겁니다. 뭐 돈으로 뭐 얼마를 주든가 해서 어쨌든 뭐 금덩어리를 얼마를 주든가 이런 식으로. 왜냐면 옛날에 그런데 오늘날 같으면 금덩어리 주면 그걸로 땅 사면 되죠. 근데 옛날에 모든 땅은 누구예요? 다 천자의 땅이 아님이 없습니다. 그 땅은 언제든지 천자가 힘만 있으면 다 가서 그죠. 오히려 그렇게 됐다 그러면 벌을 내리고 아예 그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지경이니까.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공이 있더라도 쓰지 말지니라. 이때 쓴다라고 등용할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높은 벼슬 조금은 지금 올려줘야죠. 올려주는데 큰 벼슬 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을 좌우지하는 벼슬 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개사 물룡이라 하여금 쓰지 말라라고 경계하였느니라. 사려지 흥에 성공비일도니 자 군사를 일으킴에 그 공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한 가지 도만은 아니니 꼭 이겨야 된다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불필개군자이라. 그리고 성공을 군사에서 그 성공을 하는 것은 꼭 한 가지 도도 아니고 또 꼭 그것이 다 군자일 필요는 없느니라 이겁니다. 왜? 때로는 잘 군사가 소인은 평시에도 어떻게 되냐 이치 교영이온 그죠? 소인은 평시에도 자 교만하고 그죠? 영이라 그러면 뭐라고 그죠? 교만하고 오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가득 찼다니까 교만 개념으로 보면 돼요. 교만에 쉽게 이르는데 하물며 그 공을 옆에 끼매야 그죠? 그 공을 예? 한 줄 띄었어. 한 줄 띄었어요.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다 군사일 필요는 그러므로 이렇게 경계하여서 그래 옆에 그러므로 경계하기를 뭐라고 하냐 소인이 유공이면 그 분명히 뭐가 가히 쓰지 말라라고 경계하였으니 그게 빠졌네. 상지 금백 녹이 가야죠. 상으로서 바로 금이나 비단이나 그 다음에 녹과 그 다음에 자리 조금 승진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녹과 위로서 상을 주는 것은 가하고 가하고 그 다음에 불 옆으로 가야 되는구나. 불가사유 국가의 위정야라. 그래서 가히 하여금 나라를 국가를 두고 그죠? 정사를 맡겨서는 정사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소인은 평시에도 이치 교용이온 소인은 평시에도 쉽게 그죠 교만함에 이르는데 하물며 그 공을 옆에 끼매야 그 공을 옆에 끼고 내가 말이야 제우다 내가 뭐다라고 옆에 끼는 자들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맹자에 나왔잖아요. 내가 어른이라 우리 형이 뭐다 그냥 우리 형이 뭐다 내가 말이야 너희들보다 더 높다 전부 다 협잡배라고 표현하는 거죠. 결국 나중에 그 지위를 이용해서 협잡배가 될 것이라 이 표현입니다. 요즘엔 전부 다 협잡배들이죠. 다 지위 이용하고 뭐 이용해가지고 심지어 대법원까지 협잡배가 되고 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한나라 때 영팽이라고 하는 건 저 영표하고 저긴가요? 영하고 팽월이죠. 그 영포하고 팽월 같은 사람
미 이로써 망한 것이니 뭐 좀 그 공을 세웠다고 해서 이제 멋대로 했고 이를테면은 한고조 유방때 사람들이죠. 한신, 팽월, 영포 결국 그래서 다 토사구팽되는 그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영포들이 이로써 망한 것이고 공 세웠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만하다가 결국은 망한 것이니 성인지 심려 원계하라 성인의 깊이 고려하심이 멀리까지를 경계하심이라. 차는 전원 사종지의하고 불취효의하니 자, 이 상륙은 오로지 군사를 마치는 그저 군사를 최종적으로 다 그 군사를 다 동원해서 그다음에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마치는 그 뜻을 논한 것이고 여기서 그냥 상륙에 대한 그 효의 하나만을 이 상륙의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그런 효의 뜻만을 취한 것이 아니니 개의 기 대자라 대개가 그 큰 것으로서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체를 두고 표현한 것이고 약이 효원즉 만약에 그런데 효로서 말한다면은 육이 이 유로 거순지극하여 유가 유로서 육이 유로서 바로 그 순종하는 다시 말해 따르는 거순이니까 그 상괴가 땅괴가 되죠. 곤괴가 되니까 바로 그 순종하는 따르는 제일 끝에 순함의 끝에 거처하여서 사, 기, 종이, 제, 무의지, 지하니 그런데 이미 군사는 이미 다 전쟁은 다 마쳤는데 실은 상륙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는 자리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실은 없는 자리. 원래 퇴직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승이 되는 이런 자리가 되는데 무위의 땅이 있으니 선처의 무구자라. 그래서 잘 처신하여서 허물이 없는 자이라. 이를테면 만약에 상륙이 만약에 이런 자리다 그러면은 한 나라를 세우고 나서도 그 다음에 아 보니까 상황이 아니겠다 싶어서 도망간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개국순가 여기에도 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중에 장량 같은 사람 도망가죠. 장량 도망가고 그 다음에 또 진문공이 바로 이게 두루두루 천하를 이렇게 도로도로 돌아다닐 때에 나중에 보니까 자신은 벼슬 빼놓고 그 더군다나 자기의 뭐까지 여기 허벅지살까지 어려울 때 베어가지고서는 갖다 바쳤었는데 나중에 논공 행상을 하는데 돌아와서 문공으로 들어가고 군주로 올라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빼놨죠. 세상에 나를 잊을 수 있다니. 그래서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아예 어머니 모시고서는 산으로 숨었었죠. 숨었었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서는 아차차차 싶어가지고서는 크게 후회를 했죠. 그래서 나와라 하는데 안 나간다 했고 결국 그러면 불질러면은 나오겠지 했는데 죽었죠. 왜냐 저렇게 잊어버리기 좋아하는 자 결국 나중에 내가 벼슬하다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만약에 이제 이 정자유표는 참 좋네. 계좌추? 아, 뺐나요? 저는 저거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식날이 그래서 이제 그게 그날 길여서 한식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만약에 그 자리라 그런다면은 무의의 자리니까 계좌추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장량 같은 사람들 여기에 해당되고 이거는 정자가 뒤에 이거 지적 참 잘해놓은 내용이고 본회에 보면은 사지종이요 군사의 마침이고 순지극이니 따름에 그저 지극함이니 지극함이 농공행상의 때이라 다 기본적으로 농공행상의 때이라 곤이토라 땅은 곤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개국승가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개국승가의 상이 있느니라 연이나 소인즉 수유공이라도 역불가 사지 등유 작토요 그러니까 또한 가히 바로 자기와 그 다음에 땅을 얻게 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우의 금백이 가인이라 특별하게 그저 매우 특별하게 금과 백으로서 주는 것이 가하니라 개행상지이니 소인즉 그래서 그 상을 주는 그 상을 행한다니까 상을 받는 사람이 상을 주는 사람이 소인에 대해서라면은 불가 그저 가히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였으니
바로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 이 점이고, 이 점괘로서 경계해야 되고, 이 점괘를 써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소인을 만나더라도 또한 이호를 써서는 안 된다. 이호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개국승가, 실제적으로 무슨 실권 있는 자리 이런 거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또는 소인이 만나더라도, 이거 다시 여기 지금 저기 점서니까, 소인이 만약에 상륙효를 만났다. 그러면 이호는 너하고는 관계없다 이 소리입니다. 참 그렇게 해석해야 맞고요. 그 다음에 상활 대군 유명은 이 정공야요. 대군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 논공 행상을 바로 적합하게 하는 것이고, 소인 물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소인은 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대군은 지은 상지 병하여 이 정굴려지 공이라. 그래서 대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와 그 다음에 상의 자루를 잡고 오니까 실제 권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고의 임금입니다. 자, 유고의 임금으로서 굴려의 공을 바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상벌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사해서 그에 걸맞게 주는 사람이니라. 사지 종야에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마무리함에 수상기공이면 모름지기 수상공이라도 해야 되겠죠. 모름지기 그 공을 상주더라도 소인즉 불가히 유공이 임용지라야. 소인이면은 가히 공으로서 유공으로서 임용하지 말아야 하니 용지면, 그런데 만약에 쓴다면은 필란방이니 틀림없이 나라를 어지럽힐 것이니 소인이 시공이 난 방자 고유지의인이라. 소인이면서 소인이 공을 믿고, 그죠? 소인이 공을 믿고 나라를 어지럽힌 자가 예전에 있었느니라. 뭐 예전뿐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대단히 많지요. 보니 성인의 경계가 깊도다라고만 하고 이제 탄미하고 말았습니다. 자, 나머지 뭐 그 뒤에 보면 권한구 씨가 이 전체적으로 쭉 지수 사계에 대해서 그 일목요연하게 쭉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대략 한번 본다 하면은 찾았나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권한구 씨 왈 보면은 사괴는 이구이 일량 통중음류 대장 총병지 상이라 이렇게 되죠. 사괴에서는 구이의 한 양이 묻음들을 통솔하여 대장으로서, 그저 대장이면서 군사들, 병사들을 총괄하는 상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괴명할 사라라고 하였으니 출사지 도 불가 부정이라. 출사의 도는 가히 바르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자, 이 괴사에 뭐라고 했냐면 사는 바르어야 된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솔사의 이명, 군사들을 거느리는 자를 맡기는 것은 불가피이니라. 가히 그릇된 사람이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 장인이라야 길고 무고하다라고 괴사에 표현하였다. 이 표현이죠. 대지 7자, 그러니까 바로 일곱 자, 뭐예요? 사정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장인이라야 길고 무고하다라고 하는, 다만 이 일곱 자는 바로 용사지 도니, 그 용사지 도진이라. 군사를 쓰는 도를 바로 다 한 것이니라. 이제 요거 이제 앞에 괴사를 전제로 해서 이제 초육은 사지시라, 군사의 시작이라. 그러므로 뭐라고 했다? 사출이 유리라 이렇게 표현했죠. 군사를 내는 데는 반드시 뭐로서? 굴령인 바로 법률로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율로서 해야 되는 것이고, 상륙은 이제 서로 간에 빗겨서 이렇게 빗대면서 하는 겁니다. 상륙은
사지종이라 군사의 마침이라 그러므로 개국승가라고 하였으니 하였고 하여서 사지 차서 연냐라. 그래서 이제 개국승가라라고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사지 차서가 바로 그러한 것인데 가운데 있는 내효는 유고는 임장지 군야요 장수를 임명하는 임금이니라. 그러므로 뭐라고 했다? 장자와 제자로서 매었고, 그러니까 장수를 임명하는 데는 누구로서 해야 된다? 장자인 장인, 노성인으로서 해야 되지. 만약에 여러 명을 주면은 바로 흉한 것이 된다라고 해서 둘을 매달았고, 2, 3, 4라고 하는 것은 2, 3, 4효 가운데에서 3효는 개 용사지 장냐라. 대개가 군사를 쓰는 장수이고, 그죠? 군사를 쓰는 장수이고, 2, 3, 4효의 3효는 세 효죠. 그냥 2효, 3효, 4효는 다 군사들을 쓰는 장수인데, 그 중에서도 구인은 뭐다? 이 강 거중하여, 그죠? 강으로서 가운데에 거처해서 위불포하고, 그죠? 그 위험을 갖고, 위험이 있으면서도 포악하지 아니하고, 지중지 장냐라. 그래서 매우 신중한, 그죠? 신중함을 갖고 있는, 지니고 있는 장수이라. 그러므로 유사중지 길이라. 그래서 군사를 둠에 가운데 하여서 길하다라고 하였고, 즉 오소의 장제라. 저 오에서 얘기한 바로 표현한다면은 이른바 오가 말하는 장자라가 되는 것이고, 6.3은 이유 거강이니, 그죠? 6.3은 바로 유로서 바로 그 양자리, 그래 강자리에 거처하니 경조망동하여, 그죠? 경하고 가볍고 조급하고 그 다음에 망령때에 움직여서 분사지 장냐라. 군사를 엎어버리는, 엎칠 분자가 되죠. 군사를 잘못하면 엎어버리는, 그죠? 이러한 장수이라. 그러므로 유여시지 흉하니, 그죠? 그 여시의 흉함, 그러니까 시신 가득히 싣고는 흉함이 있으니, 그 다음 뭐예요? 측자예요? 억자예요? 오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오로 얘기한다면 바로 누구냐면 오가 말하는 바 이른바 제자이라. 육사는 이유 거유하여, 그죠? 유로서 또한 유에 거처하면서 근지 자수하니, 겨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니, 탁덕 양력, 그러니까 자기 덕을 헤아리고, 군사의 장수로서 자기 덕이 어떠한지를 헤아리고, 그 다음에 양력, 자신들의 지금 군사의 힘이 얼마만지 그 힘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고무전승지 공이요. 전쟁을 해서 이기는 공은 없지만은 또한 무상패지 환이, 또한 이렇게 져서 화를 당하는 것은, 화를 입는 일은 없으니, 지어 좌차하여, 뭐냐면은 물러가서 그쳐서 좌차하여 무구이이라. 그죠? 허물이 없을 뿐이라. 사의 무구라고 하는 것은, 그 육사의 무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려 이지 길이니, 구이에 있는 구이 장수의 그 길함과는 같지 아니하고, 또 삼지 흉 또한 불려 사지 무구요. 삼의 흉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사의 무구함과도 같지 아니하니, 성인이 만세 용병에, 성인이 후세, 그죠? 만세토록 병사를 쓰매, 군사를 쓰매, 이해 권경중하여, 그죠? 그 이해에 대해서, 그죠? 어떤 것이 이로운지, 어떤 것이 해로울 것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중을 저울질하여서, 길하다, 흉하다, 무고하다라고 하는 내자의 사이에서 바로 경중을 저울질하셨으니, 후지 출사자, 나중에 후세에 군사를 내는 자는, 군사를 내고 군사를 내는데 명장자, 그래서 그 장수를 명하는 자, 합력
감지어 사호와 어찌 또한 이를 그저 그 거울 삼지 아니하겠는가 그랬죠. 합자는 합을 합이라고 표현했죠. 어찌 뭐뭐 하지 아니하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의 근거에서 바로 이 지수사계 주역에 나오는 지수사계의 근거에서 손자병법이나 이러한 그 병가의 서들이 병서들이 그 정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손자병법의 맨 처음에 계측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시계편에 보면은 5사와 7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 지수사계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섬겨야 될 일들, 군사를 내는데 네 가지 섬겨야 될 일이다 그러면 가장 정법적으로 그게 법도에 맞는가라는 거죠. 아까 유고효가 있듯이 바로 전유금이라 그랬죠. 지금 우리 영역 내에, 우리 강토 내에 적군들이 침입했다. 당연히 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전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표현한다면은 요로 표현한다면 이거는 국가의 뭐 임금이 계신 도읍지 근처까지 이거를 위협할 정도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군사를 내는데 그것이 도에 맞는지 합당한지 괜히 잘못해서 백성들만 독하게 만드는지 그죠? 해독 백성들에게 그 해를 끼치는 것인지를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시 맹자가 얘기했던 이거죠. 천시 지리 이리가 아니지 지리 지리 그 다음에 장수 그죠? 이거 뭐 결국은 이게 인화죠. 아까처럼 뭐예요? 장자 임명하고 또 제자 임명하고 그 인화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화를 이루었는지라고 하는 것이죠. 맹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맹자가 할 때 천시, 지리, 인화를 표현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당시가 전국시대죠. 전국시대에 무지막지한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자들이 걸핏하면 점치죠. 점치면서 지금 천시가 좋은 때고 지리적으로 우리가 이점을 점유하고 있고 이런 식의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천시가 좋고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인화 단계를 이게 안 되면은 말짱도루묵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사계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을 두루두루 순종해서 다 따르는 상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유고임금과 구이가 서로 음양 짝이 잘 맞고, 그러니까 인화가 여기가 기본적으로 인화가 참 잘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인화가 잘 되는데 혹여 유고임금이 음유하기 때문에 혹여 여러 명을 낼까를 그 두려워하면서 거기다가 뭐요 제자 여시면 저 흉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이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거기서 얘기했던 군율이죠. 초효에서 나오는 바로 군율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오사가 다 역시 지수사학계와 관계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사에 바탕해서 서로의 이제 군사력들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자 누가 유도함을 주장했는가 두 적군이 있다 그러면 서로 상대하는 적이 있다라고 하면 누가 더 도있나 이거죠. 누가 유도한데 더 나갔는가 얘기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수 가운데에서 이쪽 장수 저쪽 장수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누가 더 유능한가 이게 되죠. 누가 더 유능하고 그 다음에 천시와 지리가 있는데 천시 지리를 누가 얻었는가 이거예요. 서로들 다 점을 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어느 쪽이 얻었는가 라는 것. 그 다음에 법령을 누가 행하는가. 다시 말해서 누가 이 군율을 엄격하게 제대로 집행하는가. 이 문제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병사들이죠. 병사들의 무리. 누가 더 강한가 라는 거. 누가 더 훨씬. 이거는 요 두 가지 내용은 실은 같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데 조금 다른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병사들의 이건 누가 좀 기본적인 사기죠. 누가 더 사기가 높은가. 사기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게 인화입니다. 인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늘 병사들 늘 평소에도 훈련 잘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더 훈련을 잘 시켰는가라는 겁니다. 평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늘 군사 훈련입니다. 이걸 과연 누가 더 늘 빼놓지 않고 잘하였는가. 근데 춘추시대 때 보면은 사냥 간다 해놓고 엉뚱하게 저 나라 바깥으로 나가고 이거는 다 법도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마지막에 나왔던 바로 그거죠. 개국승가라고 하는 것, 소인물룡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상벌을 주는데 누가 더 분명히 밝게 하였는가라는 겁니다. 왜냐? 마지막에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기껏 쌓은 공 다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손자병법의 547개라고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은 주역의 지수 4개에 근거하여서 정리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빗게 시작하니까 조금 쉬웠다 하겠습니다.